2024년 가을, 서른을 목전에 둔 이하은에게 세상은 온통 잿빛이었다. 2년간 심장을 나누었던 연인, 민주는 차가운 음성으로 더 이상 너를 사랑하지 않아라는 6글자만을 남긴 채 하은의 삶에서 증발해버렸다. 마치 그의 마지막 말이 세상의 모든 온기를 빨아들인 듯 하은의 일상은 순식간에 빛을 잃고 스산한 바람만이 감돌았다. 설상가상으로 그녀가 밤낮 없이 매달리며 청춘을 바쳤던 IT 스타트업 넥스트웨이브의 야심찬 신규 프로젝트 메타로그는 시장의 냉혹한 외면 속에 처참하게 좌초했다. 한때 꿈과 열정으로 반짝였던 강남 테헤란로의 화려한 불빛은 이제 그녀의 절망을 더욱 도드라지게 하는 배경일 뿐이었다. 퇴근 후 돌아온 역세권의 신축 오피스텔은 안락한 보금자리가 아닌 텅 빈 고독만이 감도는 차가운 섬이었다. 냉장고에서 습관처럼 꺼낸 맥주캔의 서늘함만이 하은의 유일한 벗이었다. 스마트폰 액정 위로 무심히 흘러가는 SNS 피드 속 타인들의 행복해 보이는 일상들은 그녀의 외로움을 더욱 사무치게 만들었다. 정말 나만 이렇게 혼자인 걸까? 짙은 한숨과 함께 흘러나온 독백은 싸늘한 밤 공기 속에 힘없이 흩어졌다. 절망의 그림자가 일상 깊숙이 드리워질 무렵 하은은 우연히 인터넷 배너 광고를 통해 진정한 영혼의 연결이라는 문구를 내건 익명 기반의 새로운 데이팅 앱 소울 커넥트를 알게 되었다. 반신반의했다. 한 번도 사용해 본 적 없는 종류의 앱이었고 어딘지 모르게 가볍고 위험해 보였다.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다. 밑바닥까지 떨어진 자존감, 사무치는 외로움은 그녀의 이성적인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다. 의미 있는 대화와 따뜻한 연결을 찾아요.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를 희망합니다. ENFP, 서울, IT 기획. 간단한 프로필과 함께 애써 밝은 표정을 지어 보이지만 어딘지 모르게 슬픔이 어려있는 옆모습 사진을 올렸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을까 알림음과 함께 알렉스 최라는 닉네임의 남자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다. 하은 씨의 프로필에서 진심이 느껴져서 조심스러워 메시지 드립니다. 의미 있는 대화, 따뜻한 연결. 저 역시 늘 그런 관계를 꿈꿔왔거든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하은 씨가 생각하는 좋은 영향이란 어떤 것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의 프로필 사진 속 남자는 30대 중후반으로 보였고 깔끔한 셔츠 차림에 지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배경으로는 홍콩의 화려한 야경이 흐릿하게 보였다. 자신을 홍콩에서 활동하는 성공한 금융투자 전문가이자 동시에 세상의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이상주의자라고 소개했다. 그의 첫 메시지는 예의 바르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사람의 마음을 끄는 다정함이 배어 있었다. 하은은 자신도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미세하게 떨려오는 것을 느꼈다. 얼어붙었던 마음에 아주 작은 온기가 스며드는 순간이었다. 알렉스와의 대화는 놀라울 정도로 편안하고 깊이 있었다. 그는 하은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였고 마치 오랜 시간 그녀를 알아온 사람처럼 그녀의 감정을 정확히 읽어냈다. 민준과의 아픈 이별 이야기, 메타로그, 프로젝트의 실패로 인한 좌절감을 털어놓았을 때 그는 마치 자신의 일처럼 함께 아파하며 진심 어린 위로와 격려를 건넸다. 하은 씨의 그 깊은 슬픔과 상실감, 제가 감히 다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이것 하나만은 약속할 수 있어요. 적어도 저는 언제나 하은 씨의 편이라는 걸요. 그러니 혼자 힘들어하지 말아요. 저에게 기대도 괜찮아요. 그의 따뜻한 한마디 한마디는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하은의 메마르고 지친 감정을 부드럽게 적셨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도 솔직하게 들려주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월스트리트에서 경력을 쌓은 후 지금은 홍콩의 치열한 금융시장에서 자신만의 투자회사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이야기. 하지만 화려한 성공 이면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깊은 외로움이 있었다고 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관계를 맺어왔지만 정작 마음 깊은 곳에 이야기를 나눌 진정한 소울메이트를 찾지 못해 늘 방황해왔다는 고백이었다. 어쩌면 저는 하은 씨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 지금까지 그 모든 힘든 시간들을 견뎌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정말 운명일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짙은 감성과 함께 하은을 향한 간절함이 묻어났다. 하은은 그에게서 자신과 너무나도 닮은 외로움의 그림자를 발견했고 동시에 자신을 이 절망적인 현실에서 구원해줄 단 한 사람,
운명적인 상대일지도 모른다는 강한 끌림과 기대를 느꼈다. 매일 밤낮으로 소울 커넥트와 개인 메신저를 오가며 그들의 대화는 쉴 새 없이 이어졌다. 잠들기 직전까지 나누는 달콤한 음성 통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확인하는 그의 다정한 아침 인사는 하은의 고단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가장 중요한 의식이 되었다. 그는 하은의 사소한 감정 변화까지도 섬세하게 알아챘고 그녀가 좋아하는 음악, 영화, 책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며 공통의 관심사를 만들어 나갔다. 하은은 어느새 현실의 고통과 불안감을 잊고 알렉스가 만들어주는 달콤하고 안전한 환상의 세계 속에서 평온함과 위안을 찾고 있었다. 대학 동아리 선배이자 현재 같은 회사 넥스트 웨이브에 다니고 있는 박서준은 하은의 미묘한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했다. 한동안 웃음을 잃고 좀비처럼 회사를 오가던 하은이 언제부턴가 다시 예전의 생기를 되찾은 듯 보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들떠있으면서도 불안정해 보이는 그녀의 모습에서 그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하은아, 너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어? 얼굴이 확 폈네. 근데 혹시 그 알렉스라는 사람 진짜 믿을 만한 사람 맞아? 내가 보기엔 좀 걱정스러운데 얼굴도 한 번 안 본 사람한테 너무 쉽게 마음을 여는 거 아니야? 서준의 진심 어린 걱정과 조언은 이미 알렉스라는 존재가 세상의 전부가 되어버린 하은에게는 그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의 질투 어린 잔소리로 들릴 뿐이었다. 선배는 뭘 그렇게 항상 부정적으로만 생각해? 알렉스 씨는 선배가 생각하는 그런 가벼운 사람 아니야. 나를 진심으로 이해해주고 아껴주는 내가 평생 기다려온 사람이라고. 하은은 마치 자신의 신성한 영역을 침범당한 사람처럼 날카롭게 대꾸하며 오히려 서준에게 깊은 섭섭함을 느꼈다. 그녀는 서준이 자신의 행복을 시기하고 방해하려 한다고까지 생각했다.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하은과 알렉스의 관계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 누구보다 뜨겁고 깊어 보였다. 그들은 서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꿈을 공유하며 마치 오랜 연인처럼 모든 것을 나누었다. 알렉스는 하은에게 당신은 내가 평생 찾아 헤매던 나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라며 매일같이 사랑을 속삭였고 하은은 그 말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가 된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알렉스는 평소보다 훨씬 진지하고 심각한 목소리로 하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하은아, 내가 요 정말 엄청난 기회를 잡았어. 극비리에 진행 중인 해외 신재생 에너지 관련 M&A 건인데 이게 성공하면 정말 상상도 못할 수익을 얻을 수 있어. 아주 소수의 VVIP 고객들에게만 제공되는 특별한 정보인데 나는 이 기회를 하은이 너와 함께하고 싶어. 우리가 함께라면 분명 지금보다 훨씬 더 멋진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성공에 대한 확신과 하은을 향한 애정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는 말을 이었다. 다만 일시적으로 현지 법인 설립을 위한 최소 자본금이 아주 조금 부족한 상황이야.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 때문에 내 개인 자금을 바로 투입하기가 좀 어렵게 됐어. 혹시 하은 씨가 500만 원 정도만 단기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을까? 이건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우리 두 사람의 빛나는 미래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 내가 약속하는데 딱 일주일 안에 투자금의 2배, 아니 3배로 불려서 반드시 돌려줄게. 나 믿지? 하은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돈 이야기였다. 그것도 결코 적지 않은 액수. 순간적으로 강한 망설임과 본능적인 불안감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곧이어 알렉스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우리 두 사람의 빛나는 미래라는 달콤한 약속이 그 모든 불안감을 압도해버렸다. 게다가 그동안 그가 보여주었던 성공한 금융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진실된 모습들은 그녀의 의심을 비집고 들어올 틈을 주지 않았다. 그래,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알렉스 씨가 나한테 설마 거짓말을 하겠어? 이건 우리 미래를 위한 투자잖아. 하은은 스스로를 그렇게 합리화하며 얼마 전 프로젝트 성공 인센티브로 받아 소중하게 모아두었던 비상금 통장에서 500만 원을 인출하여 그가 알려준 낯선 이름의 계좌로 송금했다. 인터넷 뱅킹의 이체 완료 버튼을 누르는 그녀의 손가락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애써 태연한 척 알렉스에게 밝은 목소리로 메시지를 보냈다. 송금했어요, 알렉스 씨. 우리 꼭 대박 성공해요. 파이팅!
박서준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자 예상했던 대로 그의 얼굴은 싸늘하게 굳어졌다. 그는 마치 자신의 일인 것처럼 분노하며 하은을 다그쳤다. 이하은, 너 정말 제정신이야. 그게 전형적인 투자 사기 수법이라는 생각은 눈곱만큼도 안 해본 거야? 세상에 그렇게 쉽게, 그것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 돈을 맡겨서 몇 배로 불려준다는 일이 어디 있어. 그 자식 분명 사기꾼이야. 서준의 격앙된 목소리에 하은도 참았던 감정이 폭발해. 선배가 뭘 안다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건데 알렉스 씨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 선배는 그냥 내가 잘 되는 게 배 아프고 식이 나는 거 아니냐고. 두 사람 사이에는 처음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날카로운 말들이 오갔고 하은은 결국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렸다. 카페를 나서는 그녀의 등 뒤로 서준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지만 하은은 애써 외면했다. 아무도 나를 그리고 알렉스 씨를 이해해주지 않아. 이 세상에 나를 진심으로 믿고 지지해주는 사람은 오직 알렉스 씨뿐이야. 그녀의 마음속에는 서운함과 분노 그리고 동시에 알렉스에 대한 더욱 맹목적인 믿음이 뒤엉켜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첫 번째 성공적인 투자 이후 알렉스의 금전 요구는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혹은 예고된 불행의 수순처럼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그의 달콤한 목소리와 함께 전해져 오는 긴급 상황들은 끝없이 다양했다. 하은아, 정말 미안한데 갑자기 홍콩 금융당국에서 우리 회사에 대한 특별 감사가 들어왔어. 급하게 로펌을 선임하고 로비 자금을 좀 마련해야 하는데 내가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이 부족하네. 이번 한 번만 더 네가 도와주면 안 될까? 이번 일만 잘 해결되면 우리 정말 탄탄대로야. 사실은 한국에 계신 홀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응급수술을 받으셔야 하는데 내가 지금 중요한 계약 때문에 도저히 홍콩을 떠날 수가 없는 상황이야. 수술비가 너무 많이 나왔는데 하은 씨가 내 대신 어머니께 병원비를 좀 보내주면 내가 한국 들어가는 대로 몇 배로 갚을게. 우리 엄마 목숨이 달린 일이야, 제발. 하은아, 드디어 우리가 함께 살 한국의 아파트 계약 날짜가 잡혔어. 그런데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계약금이 조금 더 필요하게 됐네. 이것만 해결되면 우리 정말 꿈에 그리던 보금자리에서 함께 할 수 있는데. 거짓말처럼 다양한 위기 상황들이 연이어 터져 나왔고 그때마다 알렉스는 세상에서 가장 절박하고 애처로운 목소리로 하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하은을 향한 깊은 미안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사랑 고백이 항상 빠지지 않았다. 하은은 이미 깊은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처음에는 일말의 의심도 했고 단호하게 거절도 해보려 했지만 그때마다 알렉스는 더욱더 교묘하고 정교한 말솜씨와 감성적인 호소, 때로는 은근한 죄책감 유발과 심리적 압박으로 그녀를 설득하고 조종했다. 이미 들어간 돈이 너무나 아까워서라도 그리고 그와의 관계를 절대로 깨고 싶지 않은 간절함 때문에 하은은 그의 요구를 차마 뿌리치지 못하고 또다시 그의 늪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녀는 소중하게 부어왔던 적금과 예금을 모두 해약했고 심지어 친한 친구들에게 이런저런 그럴듯한 핑계를 대며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 그것도 모자라 카드론과 현금 서비스까지 손을 댔다. 그렇게 알렉스의 검은 속셈 아래로 흘러들어간 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어느새 7천만 원을 훌쩍 넘어서고 있었다. 하은의 통장 잔고는 이미 오래전에 바닥을 드러냈고 그녀의 어깨 위에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거운 빚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졌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고 낮에는 멍한 상태로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다. 회사에서의 실수도 눈에 띄게 잦아졌고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진 탓에 사소한 일에도 동료들과 마찰을 빚기 일쑤였다. 한때 총명하고 생기 넘치던 그녀의 눈빛은 어느새 겸하게 변해 있었고 창백해진 얼굴과 불안정한 감정 기복은 그녀의 일상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있었다. 박서준은 그런 하은의 위태로운 모습을 누구보다 안타깝게 지켜보며 어떻게든 그녀를 설득하고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려 했지만 하은은 마치 귀를 닫은 사람처럼 그의 말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사생활을 집요하게 간섭하고 알렉스와의 관계를 방해하려 한다며 그에게 날카로운 적대감을 드러냈고 한때 둘도 없는 친구였던 두 사람의 관계는 거의 파국 직전까지 치달았다. 하은은 세상에 자신을 진심으로 이해해주고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사람은 오직 알렉스뿐이라고 굳게 믿으며 병적일 만큼 더욱더 그에게 집착하고 매달렸다. 어느덧 시간은 빠르게 흘러 살얼음 같던 겨울이 지나고 만물이 소생하는 2025년의 따스한 봄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동안 하은이 알렉스에게 보낸 돈은 그녀의 인생을 통째로 저당 잡힌 듯 8천만 원을 훌쩍 넘어서고 있었다. 더 이상 돈을 구할 방법도 일말의 의지조차 남아있지 않다고 처절하게 느끼며 모든 것을 포기하려 할 무렵 알렉스로부터 기적과도 같은 꿈결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밝고 희망에 가득 차 있었다. 하은아, 내 사랑, 드디어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 이제 정말 아무런 장애물 없이 한국으로 돌아가서 너와 함께할 날만 남았다고. 믿어져? 우리가 함께할 미래가 드디어 눈앞에 펼쳐진 거야. 그는 하은에게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의 목소리는 간절함과 흥분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사실은 내가 홍콩에서의 모든 사업을 완전히 정리하고 한국에서 하은이 너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려고 해. 너도 알다시피 내가 가진 모든 걸 걸고 시작하는 새로운 도전이잖아. 그러려면 초기 자본금이 생각보다 조금 더 필요하게 됐어. 이게 정말 마지막 부탁이야. 딱 1억 원만 더 해결되면 우리 두 사람 평생토록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내가 한국에 돌아가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함께 살 그림 같은 아파트부터 계약할 거야. 매일 아침 네가 직접 내려주는 향긋한 커피 향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에는 함께 손잡고 장을 봐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고 밤에는 내 품에 안겨 별을 보고 상상만 해도 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아, 하은아. 1억 원. 그 액수는 하은에게 마치 현실이 아닌 것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이미 그녀는 헤어나올 수 없는 빚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하지만 알렉스의 달콤하고 매혹적인 속삭임, 그가 눈앞에 펼쳐 보이는 황홀한 미래의 청사진은 그녀의 마지막 남은 한 줌의 이성마저 마비시키는 듯했다. 이것만 해결되면 이 지긋지긋한 고통과 불안이 모두 끝나고 꿈에 그리던 완벽한 행복이 마침내 찾아올 것이라는 마지막 희망. 그녀는 마치 최면에 걸린 사람처럼 부모님이 유일하게 물려주신 작은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그것도 안 되면 불법 사채까지 알아보려는 위험하고 무모한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래, 이게 정말 마지막이야. 이것만 성공하면 나는 알렉스 씨와 함께 영원히 행복해질 수 있어. 하은은 부서질 것 같은 머리를 부여잡고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주문을 걸었다. 마침내 하은은 부모님의 유산과도 같은 오피스텔을 담보로 여러 금융기관을 전전한 끝에 어렵사리 1억 원이라는 거금을 손에 쥐었다. 돈을 알렉스가 지정한 또 다른 낯선 이름의 계좌로 송금하기 위해 은행 ATM 앞에 선 그녀의 손은 멈추지 않고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심장은 갈비뼈를 부수고 튀어나올 듯 격렬하게 요동쳤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알렉스와의 황홀하고 행복한 미래만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고 있었다. 이것만 보내면 모든 게 끝나. 그리고 모든 게 새로 시작될 거야.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화면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마지막 송금 버튼을 향해 힘겹게 손을 뻗었다. 바로 그 순간 마치 운명의 장난처럼 주머니 속 스마트폰이 요란한 벨소리를 울리며 격렬하게 진동했다. 액정에는 박서준 선배라는 세 글자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거의 반사적으로 전화를 받은 하은의 귀에 평소와는 전혀 다른 다급하고 절박한 서준의 목소리가 꽂혔다. 하은아, 너 지금 어디야? 혹시 돈 보내려는 건 아니지? 절대로 보내면 안 돼. 내가 지금 너한테 꼭 해야 할 얘기가 있어. 아주 중요한 얘기라고. 제발. 평소 냉정하고 침착하던 서준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무언가 굉장히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한 하은은 순간적으로 망설였다. 하지만 이미 알렉스와의 약속 시간이 임박해오고 있었다. 그와의 행복한 미래가 손에 잡힐 듯 가까이 와 있었다. 선배, 나 지금 너무 바빠. 나중에 다시 통화하면 안 될까? 하은이 매정하게 전화를 끊으려 하자 서준이 거의 울부짖듯 절박하게 외쳤다. 제발 하은아, 딱 10분만. 아니 5분이라도 괜찮아. 내 얘기 먼저 듣고 그러고 나서 결정해도 절대로 늦지 않아. 내 말 안 들으면 너 정말 평생 후회하게 될 거라고. 내가 장담해.
서준의 그토록 처절하고 간절한 목소리에 하은의 굳었던 마음이 결국 흔들렸다. 그녀는 일단 송금을 보류하고 서준이 알려준 회사 근처의 한적한 카페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해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던 서준은 땀을 뻘뻘 흘리며 숨을 가쁘게 몰아쉬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꽤 두툼한 서류 뭉치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빛은 불안과 긴장으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하은아, 제발 일단 앉아봐. 내가 지금부터 너한테 하는 얘기 아마 믿기 힘들고 엄청나게 충격적이겠지만 그래도 제발 끝까지 들어줘야 해. 서준은 그동안 자신이 밤낮 없이 비밀리에 조사하고 수집해온 알렉스 최라는 인물에 대한 충격적인 자료들을 하은 앞에 하나씩 펼쳐놓기 시작했다. 첫 번째로 그가 제시한 자료는 알렉스 최가 하은에게 보냈던 수많은 프로필 사진들이었다. 서준은 능숙한 솜씨로 자신의 노트북을 조작하여 하은이 보는 앞에서 직접 역 이미지 검색을 시연했고 그 사진들이 모두 해외의 무명 모델 에이전시 소속 모델들의 사진이거나 혹은 저작권 표시도 없는 스톡 이미지 사이트에서 불법으로 도용한 것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해 보였다. 사진 속에 그 훈훈하고 지적인 모습의 남자는 알렉스 최가 결코 아니었다. 두 번째로 그가 내민 자료는 알렉스 최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언급했던 홍콩의 유명 투자회사 글로벌 에쿼티 파트너스라는 곳에 대한 정밀 분석 보고서였다. 서준은 해당 회사의 공식 등기부 등본과 홍콩 현지 기업 정보 사이트의 데이터를 근거로 그 회사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 회사이거나 혹은 전혀 다른 목적과 용도로 등록된 페이퍼 컴퍼니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충격적인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알렉스 최가 하은에게 보여주었던 화려하고 웅장한 사무실 내부 사진 역시 실제로는 유명 건축 잡지나 인테리어 사이트에서 교묘하게 짜깁기하고 편집한 가짜 사진이었다. 세 번째로 서준이 제시한 자료는 하은이 그동안 알렉스 최에게 수천만 원, 아니 수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송금했던 여러 개의 국내 은행 계좌들에 대한 것이었다. 서준은 자신의 오랜 지인이자 현재 금융감독원 사이버금융범죄 대응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베테랑 형사를 통해 어렵게 확인한 결과 그 계좌들이 모두 한두 달 전에 급조된 대포 통장들이며 이미 여러 건의 유사한 보이스피싱 및 국제 로맨스 스캠 사건에 이용되어 현재 경찰의 집중 수사 대상이자 지급정지 직전의 상태라는 경악스러운 사실을 하은에게 알려주었다. 하은은 눈앞에 산처럼 쌓여가는 믿을 수 없는 증거들을 보면서도 마치 악몽을 꾸는 사람처럼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듯 아무런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듯한 극심한 공포감만이 그녀를 짓눌렀다. 아니야, 이건 절대로 사실이 아니야. 선배가 뭔가 크게 착각하고 있는 거겠지. 알렉스 씨는 나한테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그는 나를 사랑한다고 했어. 우리는 함께 미래를 약속했단 말이야. 그녀는 거의 발작적으로 울부짖으며 서준이 내민 자료들을 밀쳐냈다. 서준은 그런 하은을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떨리는 그녀의 양어깨를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잡았다. 그의 눈가에도 어느새 붉은 핏줄이 서려 있었다. 이하은, 제발 정신 좀 차려. 이건 명백한 국제 로맨스 스캠이야. 그 자식은 처음부터 너한테 사기칠 작정으로 아주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접근한 거라고. 네가 그동안 주고받았던 모든 대화, 모든 약속, 모든 감정까지도 전부 다 그놈이 만들어낸 거짓이고 환상이었단 말이다. 하은은 마지막 남은 한 가닥 희망이라도 붙잡으려는 듯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알렉스 최에게 미친 듯이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선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음성 사서함으로 연결됩니다. 라는 차갑고 무미건조한 기계음만이 반복해서 흘러나올 뿐이었다. 메신저 앱을 열어 그에게 수백 통의 절박한 메시지를 보냈지만 읽지 않음이라는 잔인한 표시만이 그녀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내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와의 모든 추억이 담겨 있다고 믿었던 소울 커넥트 앱에 접속하려 했지만 그의 계정은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진 후였다. 회원님의 요청으로 모든 대화 내용이 영구적으로 삭제되었습니다. 라는 차갑고 비정한 시스템 메시지가 그녀의 눈앞에서 아른거렸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그토록 뜨겁게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 함께 영원한 미래를 꿈꾸었던 약속, 그 모든 것이 한낱 신기루에 불과했음을, 자신이 철저하고 잔인하게 기만당했음을 깨달은 하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다. 카페 안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쏠렸지만 그녀는 더 이상 아무것도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사랑에 대한 믿음, 인간에 대한 신뢰, 힘들게 모았던 돈, 그리고 그토록 간절히 갈망했던 빛나는 미래에 대한 꿈까지, 자신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버린 처절한 절망감이 온 세상을 검게 뒤덮는 듯했다. 며칠 후 넋이 나간 채 간신히 몸을 추스른 하은은 서준의 부축을 받으며 무거운 발걸음으로 경찰서 사이버 수사팀을 찾았다. 며칠 밤을 꼬박 세운 듯 캔한 눈으로 사건 경위를 진술하고 그동안 모아두었던 알렉스 최와의 모든 대화 기록과 송금 내역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하지만 담당 형사의 표정은 처음부터 밝지 않았다. 전형적인 국제 로맨스 스캠으로 보입니다. 범인들은 대부분 해외에 서버를 두고 점조직 형태로 움직이기 때문에 대포 통장이나 차명폰, VPN 등을 이용하면 사실상 IP 추적이나 신원 특정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국제 공조 수사를 요청한다고 해도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려서 실제 검거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안타깝지만 피해 금액을 회수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형사의 냉정하고 현실적인 설명은 마지막 남은 신락 같은 희망마저 끊어버리는 잔인한 사형 선고처럼 하은의 귓가를 맴돌았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이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난 막대한 빚과 영혼 깊숙이 핥히고 지나간 지워지지 않을 상처뿐이었다. 그 후로 하은은 한동안 외부와의 모든 연락을 완벽하게 끊고 자신의 작은 오피스텔 안에 스스로를 유폐시킨 채 폐인처럼 지냈다. 밤에는 알렉스 최의 다정했던 목소리와 배신감 어린 그의 마지막 모습이 뒤섞인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밀려드는 극심한 자기 혐오와 우울감, 그리고 세상 모든 것에 대한 불신감에 몸서리쳤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았던 걸까? 뼛속까지 파고드는 자책감은 게비우스의 띠처럼 끝없이 그녀를 괴롭혔고, 한때는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기도 했다. 한때 촉망받던 IT 기획자 이하은의 빛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삶의 모든 의욕과 희망을 잃어버린 공허한 그림자만이 그녀의 방안을 배회하고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런 그녀의 곁을 아무런 조건 없이 묵묵히 지켜주는 단 한 사람이 있었다. 바로 박서준이었다. 그는 매일같이 하은의 집을 찾아와 현관문 앞에 그녀가 좋아하는 음식과 간식거리들을 놓아두고 갔고, 때로는 아무 말 없이 몇 시간이고 문 앞에서 그녀가 스스로 문을 열고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기도 했다. 억지로라도 그녀를 데리고 한강변을 산책했고, 답답해하는 그녀의 가슴을 조금이라도 풀어주기 위해 함께 영화를 보거나 때로는 밤새도록 그녀의 하염없는 하소연과 눈물을 말없이 받아주기도 했다. 그는 섣부른 위로나 값싼 동정 혹은 어설픈 충고 대신 그저 변함없이 그녀의 곁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하은에게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힘과 위안이 되어주었다. 그리고 그는 단념하지 않고 끈질기게 그녀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치료를 받도록 설득했다. 어쩌면 서준의 그토록 진심 어리고 헌신적인 격려와 끊임없는 노력 덕분이었을까. 하은은 아주 조금씩, 정말 눈곱만큼씩이지만 더디고 힘겹게 자신을 짓누르던 절망의 무게를 덜어내고 다시 일어설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용기를 내어 시작한 심리상담 치료를 통해 그녀는 자신의 깊은 상처를 정면으로 직시하고 그동안 억눌러왔던 슬픔, 분노, 배신감, 수치심 등 복잡한 감정들을 안전하게 표현하는 법을 배워나갔다. 그리고 자신과 비슷한 아픔을 겪었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온라인 자조 모임에 참여하며 이 세상에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작은 위안과 용기를 얻기도 했다. 그렇게 또다시 계절이 바뀌고 아픔과 회복의 시간이 교차하며 약 1년이라는 시간이 쏜살같이 흘러갔다. 2026년의 눈부신 봄날, 하은은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선명한 흉터를 안고 살아가고 있었지만 예전에 밝고 건강했던 생기를 조금씩 되찾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깊은 고민 끝에 오랫동안 몸담았던 넥스트 웨이브를 그만두고
자신의 뼈아프고 고통스러웠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바로 온라인 플랫폼의 보안 취약점을 개선하고 특히 로맨스 스캔과 같은 교묘하고 악랄한 디지털 금융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혁신적인 솔루션을 개발하는 작은 소셜 벤처 스타트업 세이프 커넥트의 창립 멤버로 합류하는 것이었다. 주말 오후 따스한 봄 햇살이 기분 좋게 내리쬐는 한적한 카페 창가에 앉아 하은은 노트북으로 무언가를 골똘히 그리고 열정적으로 작업하고 있었다. 그녀의 노트북 화면에는 연결의 함정,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디지털 그림자들, 온라인 로맨스 스캠의 심리와 예방 전략이라는 제목의 발표 자료 초안이 띄워져 있었다. 며칠 후 열릴 국내 최대 규모의 정보보호학회에서 그녀가 발표할 내용이었다. 문득 고개를 들어 창밖으로 눈부시게 만개한 벚꽃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가에는 과거의 아픔이 아주 희미하게 스쳐 지나갔지만 동시에 그 아픔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당당하게 딛고 일어서서 세상에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려는 조용하지만 강인하고 단단한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입가에 정말 오랜만에 보는 편안하고 따스한 미소가 살포시 떠올랐다. 완전한 치유라고 말할 수는 없을지라도 고통을 통해 얻은 소중한 깨달음으로 새로운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 나아가는 그녀의 진짜 인생은 이제 막 그렇게 다시 한번 눈부시게 시작되고 있었다.